두 번째 여행 제2부 타히티.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타히티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아주 더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썸머쌤 몸이 네. 신경 많이 썼어요. 네. 후반에. 후반에 힘을 좀 실어줬어요. 실제로 타히티에 가봤대요. 아. 궁금해가지고 고갱의 삶이 궁금해서. 좀 생생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티아레, 아티, 아브라함, 카마이클 그리고 그 선장 이렇게 되게 그렇지. 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루이노 선장. 네. 브루이노.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섬이 굉장히 매력 있게 또 그려지기도 하는데 네. 타히티가 사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소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트링랜드가 예술 혼을 거의 불태워가지고 완성을 하는 그런 섬인데 네. 이게 이제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괌하고 좀 떨어져 있는 섬인데 네. 그 폴리네시아라고 섬들로 네. 이루어진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소시에테 제도라는 이제 거기에 속한 또 가장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히티 하면 알 수 있는 게 네. 거의 고갱의 덕이라고 맞아요. 보면 돼요. 타히티 하면 고갱 이렇게 정말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림들이 네. 다 타히티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이제 미술 경매사들이 네. 다 가가지고 고갱 그림을 다 싹 쓸어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가로 거래가 됐대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2007년 기준으로 인구가 18만 명이고, 그러니까 2007년 기준으로 이 정도라는 거는 그때 당시 1900년대, 1800년대 이때는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주민 대부분이 뭐 폴리네시아계고 75%가 주민 75%가 타히티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작은 섬이에요, 굉장히. 네. 이 작은 섬을 되게 유명하게 한 게 고갱이고 여기서는 스프링랜드로 그려졌는데 네.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 잘 안 알려진 어떤 미지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원주민이다 아니다 가지고 어떤 차별이나 아니면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한 명씩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열정에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가 살고 싶은 것에 열정을 쏟아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에 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브라함과 카마이클 네.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좋죠. 자, 아브라함하고 카마이클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둘 다 의사입니다. 음.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듯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죠? 아마 알고 그냥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원래는 장래가 촉망되는 되게 괜찮은 외모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정말 키우는, 네. 미래를 그렇죠. 보고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섬을 보고 그냥 눌러 앉았어요. 다시 안 들어갔어. 예. 그러고서는 그 자리를 꿰찬 게 카마이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 보면서 어왕님은 어떤 삶이 더 마음에 끌리고 어떤 삶이 어때 보이고 어땠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대조된다는 거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애초에 대조된다고 안 봤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두 사람 다 가고 싶은 길을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카마이클은 사실 1등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이루고 싶은 거 이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네. 같이 있다. 서로가 이거 좀 신선하다. 그러면 작가님은? 네, 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갑작스럽게 정착을 하죠. 네. 부럽다. 이렇게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의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먹고 살 수 되니까. 있었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야. 네. 전문직. 근데 저도 이런 꿈을 꿔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한국어를 사실 되게 잘 가르쳐요. 외국인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이고 외국어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렇진 않은데 습득을 좀 빨리 하고 조금의 어휘로 소통을 잘해요. 근데 제외국 국민들도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영어 수학
왜 국어를 또 이제 잘 못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네. 가르치고 싶어하는 또 교포들도 많아요. 그래서 까레이스키? 까레이스키도 있고 뭐 많죠. 조선족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제일 뭐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네. 되게 다양한 나라의 한국인들이 사는데 거기서 이 의사처럼 자기 전문직을 조금씩 하면서 네. 거기서 살면서 여행을 다니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저 가끔 하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고 예. 멋진 삶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그게 의술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네. 카마이클은 반대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경멸하듯이 얘기를 해요. 네. 아브라함한테는 인격이 없었다. 네.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거고 네. 카마이클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건데 그러니까 카마이클이 좀 이기적이라고 보였던 게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깎아내려요. 근데 동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랄까 논거들을 다 들이대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네. 자신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카마이클 마음속에서는 네.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괜히 이제 짐짓 이 화자 앞에서 네. 나는 아브라함 같이는 안 살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좋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어왕님처럼 둘이 똑같다.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다른 거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어요. 그 스트레잉랜드랑 똑같아요. 남과의 관계 생각 안 해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카마이클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의 삶을 정당하게 위해서 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남이 버린 밥을 주워 먹은 사람이 돼버린 그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는 인격이 아니었어야 자기가 정말로 진정한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선된 삶이라는 거를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안정된 삶, 네. 너희들이 말하는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따뜻한 삶은 위선된 삶이다. 가짜 삶이다. 네, 가짜 삶이다. 그러니까 스트링랜드를 결정적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장치가, 끌어온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네. 이 얘기를 둘 다 보고 있는 이 화자는 마음속에서 점점 스트링랜드 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네. 독자들한테. 자, 봐라. 네. 아브라함하고 카마이클인데 어떤 네. 사람의 인격이 더 대단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 있는 화자도 네. 어느새 카마이클로부터 멀어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까워지거든요. 네. 독자들도 동일시하게 되고. 네, 맞아요. 이게 스트링랜드한테는 왠지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다가 요걸로 인해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 이런 삶이 좀 멋있네. 그러니까 소소한 에피소드로 네. 온 것이 굉장히 좀 실력이 있다. 네. 이 서머셋 모험에 좀 필력을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되게 와닿았던 게 네. 그 캡틴 니콜스 얘기예요. 네. 그 선장. 근데 화자가 약간 욕했었잖아요. 스트링랜드 되게 책임감 없고 되게 인정머리 없고 이러면서 욕하다가 타이티 나오면서 캡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결혼한 독신주의자처럼 가엾은 사람은 없다. 원래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예요.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네.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건데 네.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왜 캡틴 니콜스가 이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하기야 버린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루 이게 얼마나 뻔뻔해 한 번뿐이었겠는가 이런 말 하면서 하지만 결국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저렇게 우울병이 생긴 것일 게다. 제 아무리 멀리 도망쳐 보아도 제 아무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버려도 니콜스 부인은 숙명처럼 냉혹하고 양심처럼 무자비하게 이내 그를 찾아내서 다시 합류시키고 말았던 것이면 틀림이 없다. 네. 거의 그거야. 영화 뭐지? 미저리. 네, 미저리처럼 지금 사실은 앞에서 네. 화자가 어릴 때는요 스트링랜드가 되게 막 굉장히 비양심인 것처럼 자나무도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여기서 저는 화자도 영향을 받았어. 어린 남자에서 네. 그 비행사가 영향을 받듯이 네. 지금 그렇죠. 얘도 결혼한 나가자고. 사람이 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냉혹하고, 숙명처럼 냉혹하고, 양심처럼 무자비하다. 네. 양심이 무자비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네. 여자 갈고리로 휘어잡아서 불쌍하게 결혼 생활 유지한다. 그러면서, 그럼 여자는 뭔 죄야? 그리고 아니, 결혼했으면 당연히, 네. 이 결혼의 결혼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제 친구 중에도 지금. 나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 네.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힘들다 네. 이렇게 좀 상담을 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럼 끝내라. 음. 끝낼 수가 없지. 음. 자녀가 있으니까. 저도 결혼한 그 친구들 중에 막 상담해오지 않나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안 좋아 보일 때가 많은 게, 이게 험담 같은 그런 배우자에 남자 친구도 그렇고 여자 친구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힘들고 뭐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면서, 근데 결혼 전에 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됐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그러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내 친구의 말. 네. 그럴 줄 몰랐지. 아. 왜냐면 몰라요. 아. 내일 모르고 모레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달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달과 육펜스로 따지면 네. 한상의 세계에 있어요. 만나고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고 헤어지고. 좋을 때 충분히 좋을 충분한 때 상태에서 이제 지겨워지면 집에 가. 다시 또 쉬었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또 지겨워지면 집에 가. 네. 근데 결혼하잖아. 지겨워져도 집에 갈 집이 없어. 갈 집이 집에 없어. 있어야 돼. 분리가 안 되네. 싸웠는데 같은 공간에 있어. 친구 집에 계속 가면은 진짜 네.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계속 갔다. 네. 막 한 달 연속 갔다. 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저는 원룸도 아니고 그래도 방도 2개 있고 그렇거든요. 조그맣지만. 부자.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다른 네.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면 많은 것이 불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게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친구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은 살아보고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동거.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실은 뭐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헤어질 바에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해봐라. 왜냐면 네. 그게 서로의 상처를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네. 이거 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란 책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이 책 해봐요. 이렇게 예고편 살짝. 네. 청취자들이. 왜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네. 이슈가 되거든요. 나 혼자 산다라는 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네. 이유가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장담하는데 홈쇼핑에서 분명히 이제 네. 1인용 소파 이런 거 팔 거예요. 팔아요. 지금 막 가족용만 팔거든요. 지금 네. 마트에서도 엄청나게 팔려나가요. 네. 꽁치 반조각, 네. 이제는 뭐 고등어 반조각. 이제는 홈쇼핑조차 네. 이 1인 세대를 위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400만, 500만, 600만 원 늘어나니까. 근데 결국은 이 시대에 달과 유펜스를 썼던 이 세계대전 때 네. 사실은 서머셋 mom이 이 생활을 사람들이 지겨워할 거다. 스트링랜드 같은 사람 나타난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거 심지어 정당화까지 했잖아요. 네. 예술적 영감을 위해서야. 이렇게. 근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고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숭고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네. 결국 스트링랜드가 야망을 이루게 됩니다. 네. 작품 끝에서는. 네. 근데 이게 야망을 이루는 거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병행할 수 있을까? 저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근데 몰랐겠죠? 본인이.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네. 몰라. 자기도 죽을 줄 알았겠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자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되게 여성이 일하는 게 되게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진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부인도 굉장히 그걸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내가 일한다는 네.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게 마치 네. 이렇게 좀 천박한 것처럼. 천박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네. 예술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나?
저는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 영화를 본 분이 네. 그 영화 리뷰를 단 거를 봤는데 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그 우정이 대단하고 하지만 친구를 네. 위해 죽는다는 게 근데 그 당시에 아, 지금 스포.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뭐 히말라야 아니고 K2라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이 청취자 여러분, 네. 네. 네, 재밌는 영화예요, 정말. 네. 근데 그 집에 돌아가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 전쟁터에 나가서나 그렇지. 어떤 타인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집에는 나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막 되게 잘했다고만 할 수 있냐?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냐? 좀 그것도 이제는 네.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와 영웅이다. 막 희생한 사람이야 막 이랬는데 그러네.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네. 그 어떤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 슈팅 FPS 게임인데 1인칭 슈팅 게임인데 네.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집에 가정이 있는 오늘 출산 예정일인 와이프가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문구가 뜨고 문구가 떠요? 네, 이런 문구가 뜨고 저 사람 죽이면은 저 사람 오늘 첫 출근이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떠요. 그럼 뭔가 도덕적인 게임, 도덕적인 슈팅 게임이야. 뭐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저 사람은 허리가 나갔습니다. 이제 저 사람 반신불구로 살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막 떠요 게임에. 오묘하네요. 되게, 그래도 프로그래머들이 생각 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되게 근데 저 보고 공익 게임. 참신하다 이랬어요. 공익 게임이네. 공익게임이죠. 정말. 진짜로. 네. 근데 저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여자가 막 무슨 거머리처럼 이렇게 남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게 사실은 네. 지금은 이 책은 논할 가치도 없는 정도의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여성 혐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완전히,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심지어는 이 당시엔 이걸 막 대작이라고 하고 네. 이걸 갖고 막 해방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날 정도인 거예요. 왜냐면 여성이 사회 진출하지 못한 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스트링랜드가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내조가 또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여성들의 힘이 있고 여성들이 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데에는 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전혀 공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은 캐릭터가 미저리 같아서다 이런 거라면 네. 어떤 여성은 그렇고 어떤 여성은 아니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여기 나온 여성 다 미저리야. 다 이상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찰스 스트링랜드가 예. 계속 혐오 발언을 합니다. 끊임없이. 맞아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아타, 뭐 티아레를 만나서도 네. 아타 내가 너를 뭐 폭행할 건데 괜찮냐. 맞아요. 그러니까 아타가 또 말도 안 되는 괜찮아요. 삐뚤어진 네. 발언을 하고 맞아요. 아티. 예. 아타가 아타예요? 맞아요. 제가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타가 더 이제 이쁘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있는 독자들이 읽었을 때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삐뚤어진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 작가가 썼는데 그러면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의 자리가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뭔가 껄끄러웠는데 다들 이거 대작이라고 하니까 네. 나는 그렇다고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상하면 이상한 거죠. 사실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되게 짜증났거든요. 이 책을 내가 왜 읽었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하나같이 모든 아내들이 다 그렇게 표현돼요. 맞아요. 네, 하나같이. 그러니까는 네. 이거는 근데 서머셋 멈이 다른 책에서는 안 그런 작품도 있다는데 네. 어쨌든 이 책을 갖고 얘기하면 약간 구조적으로 잘 쓰지는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스트링랜드만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스트링랜드의 아내만 그렇게 나온다면 꽤 설득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여자를 다 그렇게 표현해버리는 바람에 네. 설득력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서머셋 mom이 스트링랜드를 극단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너무 여성들을 극단적으로 비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앞부분에 왜 신화적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스트링랜드의 아들이 신부가 돼서 네. 아버지에 네. 대한 전기를 너무나 막 숭고하게 영웅적으로. 써서 네. 네, 오히려 스트링랜드를 이렇게 좀 오히려 그 격화시켰다. 사람의 격화시켰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평론가가 이 사람에 대해 쓰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오히려 개성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제 어땠는지를 내가 그대로 씀으로써 이 사람을 정말 신화 창조처럼 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상적이라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삶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준도 서머셋 몸은 사실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네. 이건 역시 좀 신화를 창조한 듯한. 정말 너무 포장되고 네. 거의 허구에 가까운 얘기들도 그쵸. 뻥튀기해서 좀 쓴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뭐 스트링랜드도 뒤에 보면은 네. 아타와 같은 헌신적인 여인이 없었다면 네. 그림을 못 그렸죠.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랑을 먹었다기보다 착취를 했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냥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 한 거야. 덕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링랜드가 네. 그거를 원해서 얻은 것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니요, 원했죠. 선택한 거니까. 선택을 했잖아요. 여자 없이 나는 필요 없어. 난 네. 여자가 싫어. 이러지 않고 네. 그래? 내가 때려도 괜찮아. 이러면서 네. 교묘하게 그 사람이 선택한 형식을 취해서 네. 옆에 두잖아요. 나중에 아타한테서 떠나려고 네. 하니까 아타가 울면서 가지 말라고 네. 했더니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럼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스트링랜드가. 자꾸만. 너가 선택해. 그러니까 나는 너가 고기에 선택해. 너는 밑에 있고 나는 고기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아타한테서 약간 다른 점을 봤어요. 저는 예. 이게 아타는 다른 여자와 달리 스트링랜드가 결국에는 끝까지 살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타가 스트링랜드한테 제가 완전한 문장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당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과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스트링랜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타가 스트링랜드랑 하나가 됐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타 생각이잖아요. 스트링랜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스트링랜드에 동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그 책의 권위가 너무 강해서 그랬나? 근데 네. 어떤 생각을 해도 자유롭지만 네. 그게 텍스트적 근거를 끌어와서 말할 때가 힘이 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은 자유지만 네. 이 내용에 근거하면 나는 이게 맞는 해석 같다.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네. 그 어왕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은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새 가정이 나와요. 네. 그 맨 처음에 런던에서의 그 화목한 가정.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버크의 가정. 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빌부터 사는 거죠. 네. 그리고 타이티의 그 아타와 함께 사는 집이 나오는데 네. 나중에 사실은 약간 눈빛 이런 걸 통해서 네. 이 아타를 좀 사실은 가장 안정감 있게 얘한테 기대는 삶을 살았다는 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눈빛에 약간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고. 아니, 대사로도 나와요. 내가 여자한테 원하는 모든 것을 아타가 해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야. 만약에 귀찮게 하고 뭔가 자신의 요구를 하고 아타가 스트링랜드한테 요구를 하고 그랬다면 이 책에 있는 스트링랜드의 성격으로 봐서는 바로 버렸을 거예요. 야, 너 그림 그리는데 방해되니까 가. 티아레한테 가. 그랬을 그쵸.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몸이 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 약간 이게 정말로 인정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나 아니면 정말로 얘는 끝까지 여성을 혐오하는 건가 약간 좀 열린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방해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냥 냅둔 거 그렇게 된 수 있겠네요. 여기서 표현은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그럼 그렇게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예 써 있기로는. 그러면 두 분은 남자분이신데 그 여기서 그 새 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머물렀던 어느 가정이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집이에요? 저는 일단 런던, 파리, 타이티. 저는 일단 런던이요. 역시 네. 예쁜 자녀들과 워낙 아직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근데 나이라서. 내가 완전히 내 내면을 다 드러내는 아내와 사는 가정이 아닌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선 그 세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아내요? 네, 우리 그럼 어왕님은 그런 걸로 조금씩 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라고 하는데
다 터놓지 않잖아요. 스트링랜드도 터놓지 않고. 아내와 스트링랜드는 서로를 모른다고 소통이 봐야 없어. 돼요. 전혀. 예. 그냥 남남인데 그냥 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남남인데. 이거 완전 쇼윈도 부부예요. 아내는 우리 사이가 좋았다고 우기지만 스트링랜드는 막 완전 지겨워하잖아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혐오해요 정말. 진짜 싫어해요. 그렇지만 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가 훌륭하면 좋다 이거든요. 네, 저는 세상에 어왕님 이런 분이었어. 아니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데.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삶은 또 각자의 네. 개성이니까. 작가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세 명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폴 고갱이 실제로 타이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아타가 나오지만 네. 그 타이티의 창녀랑 같이 살았대요. 맞아. 근데 보면 아타가 괜찮냐. 근데 아타가 너무 순종적이고. 근데 저는 그러면 약간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랑을 하기가 좀 별로지 않나. 근데 저는 그 김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동의하는 게 그래도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사람은 아타예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나는 아타가 계속 순종적으로만 보이다가 이 가라고 했을 때 완전 세게 나는 여기가 내 집이다. 목 매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결정한 거를 아주 강하게 어필했고 그게 아타의 더 강한 사랑으로 보였어요. 왜냐면 다른 여자들은 달랐어요. 그 스트링랜드의 전 부인은 그냥 자기의 어떤 포장을 위해서 이 남자 필요했던 거고 나중에 죽은 후에도 그렇게 사용해요. 원래 나는 우리 그 사람 숭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고 블란치도 그냥 어떤 여기서는 마치 육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소통은 별로 없었던 걸로 표현되는데 블란치의 속내가 잘 표현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 남자와 살겠다. 그냥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 아는데 나도 아는데 나는 너가 좋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존중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 명 중에서는 가장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타이티의 옹두막이 좋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너무 사는 게 무료하고 막 매일매일이 똑같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힘든 일을 맨날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만약에 함께할 사람만 있다면 타이티로? 카이티든 어디든 카이티? 타이티 어디든 뭐 좀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욕심 없이 하루하루 밥 세 끼만 챙겨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해요. 그쵸?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삼시세끼가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 그게 갑자기 삼시세끼 있어요 진짜. 밥은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사니까. 달과 요펜스 중에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달의 세상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시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작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스트링랜드가 천재인데 계속 연습을 합니다. 파리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뭐 타이티에서도 연습을 하고 엄청나게 연습을 통해서 천재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타이티에서 이제 찾아갑니다. 이 스트링랜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스트링랜드의 그림을 봐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그림들에겐 이상하게도 그를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었다. 정교하게 구성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기이하고 신비로웠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순식간에 딱 이렇게 내뱉죠. 맙소사 이건 천재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트링랜드가 천재였다는 것을 독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작가가. 아까 덕크가 말한 걸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뇌와 이런 게 다 있어야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스트링랜드는 그걸 다 제하고 그냥 딱 보고 뭔가 와닿는 느낌을 다 뛰어넘었어. 다 뛰어넘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이 사람은 아끼고 싶어지게 되는 힘을 가진 거죠. 그 스트링랜드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 것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었다는 게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가 안 나은가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면서 네. 어떤 스펙을 쌓아서 나의 매력을 높일까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죠.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네. 근데 스트링랜드는 보면 자신의 열정 하나로 네. 물론 이제 천재적인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고갱은 네.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화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상업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이제 처가가 있는 코펜하겐으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주를 했대요. 네. 근데 사회가 안 좋아지니까 자기 혼자 파리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링랜드보다 좀 더 힘든 삶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열정이 있고 천재였기 때문에만 스트링랜드가 그 천재적인 작품을 낳은 건 아닌 게 네. 여기 보면은 45장에 네. 이런 말이 나요. 기교와 싸우느라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스팅랜드로서는 네. 마음의 눈이 본 비전을 표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사사받은 기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작품에서는 모든 걸 뛰어넘는 네. 이런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운 걸로서는 이렇게 구성되면 안 되거든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파고들어서 그림을 네.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자기가 막 완전 맨땅에 헤딩하기로 부딪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좀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열정 하나로만 다 돌파한 건데, 그러니까 미술사에 천재들이 있거든요. 네.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내가 연습했던 것을 보면 네. 천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고, 네.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의 벨라스케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궁정 화가가 있었거든요. 있어요. 벨라스케스, 디에고 네. 벨라스케스. 이제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죽은 뒤에 네. 그 피카소의 집에서 수천 장의 스케치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려지기로는 천재기 때문에 와 별로 연습도 안 했는데 엄청 잘 그려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어 했는데 네. 실제로는 수천 장, 수만 장에 가까운 연습을 통해서 천재로 거듭이 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천재는 아니지만 어떤 이 문학을 공부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분석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를 내가 습득하려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은 영역에 있어서 저는 저만큼 노력한 사람은 많이 못 만났어요. 제가 약간 무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알기 위해서 계속 부딪혀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원래 잘하는 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원래 잘하는 건 없다. 원래 못했다 나도. 근데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저에 대해서 친구들이 놀랬던 건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하다. 무슨 어디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냐 이랬거든요. 결국은 천재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열정이라는 건 노력할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천재입니다. 네, 노력 자체가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완성된 그림을 애초에부터 막 천재적인 작품을 막 탄생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이고 처음엔 막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천재들도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쵸. 4살 때 이미 모차르트 그런 천재들 빼고 나머지 저 전당으로 올립시다. 일반인들 중에서 천재로 튀어오른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술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탐구를 할 때 항상 실패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실패하는 게 수천 장이고 실패하는 거에서 이렇게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법에서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실패를 할수록. 그럼요. 여기서 그렇게 막 예술혼을 다 이렇게 불태워서 완전히 그 오두막 자체가 이 사람의 마지막 그 화신인 것처럼 딱 표현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걸작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 그거를 이렇게 다 불태워달라. 왜 그런 것 같아요? 하얗게 불태웠어. 막 이런. 저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가 결과 자체에 집착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내가 과정을 그 써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려가는 과정이 중요했고 과정을 완성했다. 근데 그 결과 자체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불태워라. 내가 내 삶에서 그것을 완성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소통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스트링랜드 입장에서는 그게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예술 경지를 끌어올리는 것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나눠주긴 하잖아요. 네네. 너 가져? 그러니까 그게 몇 프랑짜리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백만 프랑이고.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선심을 쓴 거고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뭐. 나는 스트링랜드가 중간에 네. 그 전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책 중간에. 네. 그 내 안에 있는 걸 네.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심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걸 굳이 불태우지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아타의 입장에서 저는 좀 아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안타까웠어요. 아타가 스트링랜드가 떠나버렸는데 좀 불쌍하다. 맞아. 왜냐면 그 집이 남아있으면 네. 아타가 무슨 뭐 신미안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아 스트링랜드랑 살았던 집이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남은 여생 굉장히 길잖아요. 젊으니까 아타가 네. 아이도 한 명 있고. 근데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완전한 사랑을 아타로서는 저는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 되게 대조돼요. 스트링랜드의 원래 부인은 네. 진실을 왜곡해가면서 그 스트링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먹잖아요. 그 막 자기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그렇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아타는 다 관심 없고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 그것만 딱 관심 갖고 네. 깨끗하게 딱 불태우는 걸 보면 아타야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사람이 되게 막 네. 맞아가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것처럼 네. 막 그렇지만 저는 아타가 가장 강한 여자로 보였어요.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죠. 여기서 네. 보면은. 그래서 타이티의 여인에게 그 모습을 준 게 네. 좀 잘 쓴 것 같아요. 타이티의 그 정말 물들지 않은 그곳에 있는 순수한. 그러니까 결국 작가가 말했던 바가 이제 타이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명을 혐오하면서 타이티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명은 6펜스의 세계인 거예요. 달과 그렇죠. 6펜스 중에서 돈이고 현실이고 물질인데 네. 달은 타이티다. 음, 타이티는 달이다. 음, 그러니까 달의 세계에 완전히 침잠해 들어갔는데 그 달의 여인이 바로 아타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결국은 좀 그런 건 있어요. 전 책을 읽고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녹음을 하고 방송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신기한 거는 정말 별로였던 책도 얘기하다 보면은 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그렇죠. 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책이 네.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또 보게 되고 사실 되게 읽으면서 막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요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걸 또 구절을 적어보고 뭐 얘기를 또 이 시간에 해보고 하면서 네. 확실히 작품이라는 건 독자 안에서 재탄생되는구나. 이 써마신 몸이 어떻게 썼던 간에 네. 그러니까 작가는 쓸 때까지 딱 그 몫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쓸 때까지 네. 몫을 하고 네. 독자가 읽음으로써 마지막 그러니까 반을 채워주는 거죠. 작가가 반을 쓰고 네. 나머지 읽음으로써 반을 채운다. 그래서 제가 뭐 마무리 멘트를 우리가 이제 한다면 네. 저의 경우는 올해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네.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예, 네. 아니 그러면서 그 달과 유펜스라는 이 작품을 하면서 네. 나에게 있어서 달의 세계가 어쩌면 이 팟캐스트를 시도한 거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원래 북 리뷰 쓰고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북클럽을 많이 해서 네. 북클럽을 통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네. 이걸 정리하려면 너무 좀 되게 벅차 이걸 어떻게 다 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든 짧게든 길게든 쓰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게 올해에는 꼭.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스트링랜드가 걸어갔던 한 걸음을 좀 흉내내는 게 아닐까. 그 나름의 또 나의 달을 만나는 게 아닐까. 멋있다. 준비 안 해왔는데 어왕님 빨리 해주세요. 저요? 저 준비 안 했죠. 어왕님도 또 네.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겠죠. 예, 이제까지는 쇼윈도 부부라도 나는 안정된 네. 삶이 좋다 이랬는데. 네. 참. 걱정 반, 기대 반 되는데. 네.
일단 달과 육펜스에서 읽은 거는 뭐랄까 좀 복잡하다 이런 느낌? 네, 복잡했어요, 되게. 그게 네. 좋은 경험 같아요. 복잡하고 뭔가. 왜냐하면 단순한 세계에서 복잡한 세계로 네.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네. 다시 한번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타이티로 떠나셨네요, 진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언제 이런 열정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네. 장미님처럼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하나에 확실히 몰입을 해야겠다. 몰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이 두 번째 책이었는데, 네. 제 생각엔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보다는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또 덜 버벅대고 그러지 않았나. 여러분이 좀 네.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어떻게 또 성숙해 나가나. 그렇죠. 예, 오후 3시의 여우가 점점점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를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사랑해주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예. 사랑에 굶주렸어요. 제 생각에 다음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막 활발한 얘기가 오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할 얘기가 또 많아질 테니까. 네, 그러면 우리 또 마지막 인사하면서 네. 또 다음 시간을 기억해 볼까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오후 3시의 여우로 만나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